안녕하쌤. 안녕하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기원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3. 자기장에서 여러가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여러가지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오늘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또 문제도 같이 적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대해서 알면은 요 단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기 전에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또 요 유형 문제도 해결을 해 볼게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당 대표 유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계속 꾸준하게 봐왔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도체에, 자, 1번, 자, 전류가 흐르면, 자, 신비롭게도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었죠. 자, 근데 어떻게 이제 방향이 나오냐 한다면 요 오른나사의 방향으로 발생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2가지 대표적으로 넣어 봤어요. 첫 번째는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자, 요쪽에 이 직선 도선 전선에 1번 전류가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 흘렀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자, 요 오른 나사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결론을 먼저 써보면 전류가 흐르면, 자, 요렇게, 자, 요런 방향으로 2번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그것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른 나사처럼, 오른 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쪽으로 나사가 진행합니다. 자, 이쪽으로 나사를 이제 진행한다 보면 1번,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나사의 진행 방향이 되고요. 이 나사가 어떻게 위로 이제 진행하냐면은 오른 나사,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즉 요렇게 오른쪽으로 요렇게 돌렸을 때, 그것이 2번이 되겠고요. 이것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사의 회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궁금하다면 요 오른 나사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자, 위로 나사가 진행하듯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자, 이것을 나사가 좀 어렵다면 우리 손가락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손 다 같이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우리 많이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자, 엄지를 전류 방향에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사의 진행 방향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죠. 자, 이렇게 나머지 4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나사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으로 하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코일 또는 원형 도선 또는 우리가 솔레노이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솔레노이드. 자, 이것은 솔레노이드도 한번 잠깐 적어드리면 뭐냐면, 도선을 원통형으로 촘촘하게 또 균일하게 담은 기기를 의미하고요. 아래와 같은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일, 솔레노이드 또는 뭐 원형 도선 이런 거는 이런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건 지워보고요. 자, 그래서 위의 전선을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감으면 자기장의 방향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 1번 전류가 흘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요거를 따라서, 자, 요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파살표로 표시를 하면, 자, 요렇게 전류가 지금 흐를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발생하냐 봤더니, 자, 위에서 요 배운 걸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흐르니까 여러분들 감싸 볼게요. 감싸면은 요쪽 방향으로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가 이제 마치 N극처럼 요렇게 자기장이 나갈 것이고요. 요런 식으로, 자, 이쪽은 자기장이 일로 들어오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S극과 같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이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발생을 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2번 여기가 자기장이 되겠다. 자, 이것을 오른 나사에 이제 매칭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와 반대로 이제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전류가 요게 되겠죠. 자, 오른 나사 회전 방향. 자, 어떻게 회전하냐면 오른쪽으로 이제 회전하죠.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류가 된다. 회전 방향.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회전을 하면 나사가 왼쪽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진행할 텐데 요것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사가 좀 헷갈린다면 손가락에 또 매칭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전류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에는 요 나머지 4가지 손가락 여기가 전류가 되겠다. 그리고 요 엄지가 가리키는 요 부분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좀 많이 오른손으로 판단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싸서 왼쪽이라면은 이제 요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쪽 방향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지금 본 거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자바 실험실 사이트에 있는 훌륭한 시뮬레이션인데 여러분들 많은 또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제가 넣어놨고요. 자, 여기 한번 전류를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전류를 아래에서 위로 직선 도선에 흐르니까 우리 오른 나사 법칙 또는 요 손가락 오른손에 의해서 자,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좀 초록 색깔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 좀 세게 하면 더 자기장이 커지겠죠. 자, 만약에 전류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니까 자, 요렇게 밑으로 가서 요렇게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요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것도 확인해 보면은 요렇게 오른손 법칙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이 회전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쓰는 법칙은요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 나사 법칙 2가지 떠올려요. 직선 도선 그리고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 감긴 상황. 다음과 같이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요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어떻게 해라.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우리 요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니까 요렇게 자기장이 요렇게 발생하는구나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짠 하고 제가 아까 갖고 와 봤는데 자, 요쪽이 전류랬죠? 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요쪽이 전류고 그 왼쪽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여기가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니까 자기장은 자 2번 자기장은 요런 방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N극에서 자기장은 S극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왼쪽 기역이 N극, 니은이 S극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옳은 것은요 1번이죠. 기역에 N극이 형성돼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네, 이번엔 여러 가지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선 방향을 알았으니 이번에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먼저 우리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을 토대로 해서 뒤에 걸 유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울 것이냐면 주해 적분 법칙 한 다음에 무한장 직선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무한장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원형 코일, 요 정도 우리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기억해야 될 것만 핵심 위주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1번 자 자기장 내에서 패곡선 C를 취할 때 자, 이 패곡선의 작은 DL 성분과 그리고 3번 거기서의 자기장의 세기 H를 자 곱, 즉 내적의 합 적분을 한다면 그 안을 지나는 총 전류의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흐름을 보면
어떤 자기장 영역이 있을 때 전류값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밑에 그림을 같이 보셔야 되고, 시험장에는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보다 지금 제가 써드린 이 공식을 결론적으로 사실 가져가시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자, 공식 1번부터 해서 어떤 걸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하고요. 적분 기호입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하고 HDL, 저 어마무시한 식이 나왔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는 해서 결론적으로는 HL은 N I라는 이 공식을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써볼게요. 이거를 토대로 2번, 자, 뭘 가져가야 되냐면 자기장의 세기 H는 결론적으로 L분의 N I,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부연 설명 조금만 해드릴게요. 우리 현장에서 이제 까먹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 암페르 주의 적분 법칙은 요 위의 말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면 조금 나은데요. 자, 뭐냐면, 자, 이 패곡선 C를 보도록 할게요. 이 패곡선 C는 요 이제 둘레가 이제 있죠. 요렇게 패곡면을 잡았는데 원으로 형태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의 둘레 길이가 있죠. 요 둘레 길이를 L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L은요, 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 둘레 길이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어떤 자기장 또는 자기장이 형성된 길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거를 이제 잘게 쪼개요. 표기를 제가 말을 잘게 쪼갠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림으로는 잘게 쪼갠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저기 보면 조그맣게 요만큼 아주 조그맣게 잘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델타 L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델타 L1만큼 요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생기겠죠? H1이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자, 뭐 조금 더 건너뛰어서 요만큼 또 쪼갠 다음에 이것은 델타 L2,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H2. 원래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림 표기상 제가 이렇게 좀 띄었는데 붙어 있습니다, 실은. 자,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갤 수가 있겠죠. 자, 그 이걸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자기의 세기를 델타 L1만큼, 원에 해당하는 자기의 세기 더하기, 자, 또 델타 L2만큼에 대해서 H2만큼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기의 자기의 세기는 모두 H로 똑같을 겁니다.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델타 L1도 잘게 쪼개면 똑같아요. 자, 이 델타 L1을 더 잘게 쪼갠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DL이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DL로 쓸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써보면 HDL 더하기 HDL 더하기 랄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이제 한다면 적분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이라는 걸로 이제 표기를 한다면, 자, 여기 인테그랄 C, H, D, L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테그랄이라고 되어 있는 하고 이렇게 C 이렇게 쓰면요, 여기서 H는 일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고요, D, 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되어 있다면은 요것은, 자, 이것은 둘레길을 구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둘레의 길이다 또는 자기장이 형성된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요렇게 패곡면이 있을 때, 자, 여기 잘게 쪼갭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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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이제 쪼개면, 자, 여기 DL이고 그 다음 여기도 DL이고
DL이 엄청나게 많겠죠. 요런 DL들을 싹 이렇게 이제 더하면요, 이게 뭐가 되겠다는 거죠? 요것이 즉 L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너무 깊숙이 가지 말고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신다면요, 이것은 HL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것이 이제 자기장의 총 합이 되겠죠? 자, 이것은 패곡선 C 안의 총 전류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일반화해서 써본다면 전류는 I인데 N을 앞에다 곱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N은 뭐냐면 이 N은 감은 횟수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만 지나가니까 1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패곡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형태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 감은 횟수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에 N 회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류가 N개만큼 더 생기겠죠. 그래서 NI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HL은 NI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결론적으로는 H는 L분의 NI는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왼쪽의 HL은 NI에서 양변을 L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시험장 가서도 혹시 까먹었을 때 이렇게 유도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주 잘 몰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자, HL은 NI 요것과 그리고 H는 자기장의 세기 H는 L분의 NI 요렇게 현장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식을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걸 떠올리시라고요? 자, 이렇게 전선이 있고 패곡선이 있을 때 C라 그랬죠? 전류가 I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요거를 잘게 쪼개보자. 그럼 이만큼은 DL이고 요게 자기장이 세기가 H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그럼 요걸 토대로 해서 싹 더하자. 주변에 어떤 것을 자, DL에 대해서 발생하는 H 이제 요만큼 곱한 것에 대해서 인테그랄 주변을 싹 더하자. 근데 이것은 HL이 됐고 총 전류와 똑같다. 안쪽의 총 전류 NI랑 똑같다. 따라서 이게 1번 공식이었죠. 따라서 2번 공식은 자기장의 세기 H는 L을 나누니까 L분의 NI 이렇게 유도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그 주의 법칙이 주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은요, 무한장 직선 상황이 될 거예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무한장 직선이요, 무한대로 이렇게 길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류가 지금 1번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자,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요렇게 요런 방향, 즉 요쪽 R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자, 여기 요거의 접선 방향으로 H가 발생하겠죠. 이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기 R 미터 떨어진 곳의 자기장의 세기 H는요, 결론은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한다면요, 바로 현장에서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 어떻게 썼냐면 우리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을 통해서 HL은 NI를 가지고 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H는 L분의 NI가 유도됐었죠. 그럼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자, 여기에서 L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장이 형성된 길이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부분이 어디냐? 그럼 여기서는 그 부분이 어디냐? 요 자기장 형성된 게 노란 색깔을 봤더니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이제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이제 오니까 이 L은 그러면은 뭐랑 똑같냐면 원둘레죠? 원둘레와 같다. 원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죠? 반지름이 지금 R이니까 2파이 R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파이 R을 여기다 넣으니까 2파이 R분의 I. 근데 여기는 지금 가운데 수가 N은 1이죠? 요것도 추가를 좀 해줘요. 그냥 N은 지금 1회죠. 그렇기 때문에 2파이 R분의 I 이렇게 저 식을 외우지 않고 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짠 하고 현장에서 이 그림을 싹 그리면서 자, 지금 이 H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HL은 NI다. 그래서 L분의 NI를 하시고, 자, 현재 가문의 수 N은 1회고요. 그리고 L은 원둘레였죠. 자,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된 요 길이, 요것이 원둘레이기 때문에 2파이 R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넣으면 된다. 2파이 R분의 I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전류 I에 비례합니까? 자, 여기 I에 비례하죠. 맞죠? R에 반비례, 자, R에 반비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장 직선 또 나왔습니다. 그죠? 전류가 흐를 때 20cm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의 세기가 10일 때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짠 하고 일단 그림을 떠올리고 얼른 요 세기는 L분의 NI인데 L이 원둘레 2파이 R이니까 가문의 수 1회 I 이렇게 순식간에 써주시고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자기 세기가 얼마나 그러냐면 10은 2파이 자, 20cm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0.2m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전류는 지금 모르죠. I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따라서 자, 10은 여기 곱하면 0.4파이 분의 I고요. 따라서 양변에 0.4파이를 곱하면 4파이가 되고, 자, 4파이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 써야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계산기 컴퓨터에 있으니까 들어가지고 4 곱하기 파이는 해주시면은 자 12.56 정도 나오죠. 12.56은 자 보기 보니까 거의 12.6하고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한장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요 솔레노이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써보죠. 솔레노이드 도선을 원통형으로 촘촘하고 균일하게 감은 것이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거 좀 지워보고요. 이때는 결론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 1번, 2번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솔레노이드 이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와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 H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먼저 쓰면은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L분의 NI에서 유도가 되고 N 스몰 n 제로 I 요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0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무한장 솔레노이드라 무한히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번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니까 아래에서 위로 요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자,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2번 자기장은 우리 그 오른나사 법칙 또는 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요쪽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요렇게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해서 요런 스타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부를 보니까 이 내부에서 자, 요만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자기장이 형성된 이 길이가 요 부분만 이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L. 자, 그럼 이 L은 단위 길이 1m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자, 1m에 대해서 N회 감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m L분의 N. 자, 요것이 무슨 의미냐면 요것이 L분의 N의 의미가 되고요. 이것이 뭐냐면 단위 길이 1m를 의미하겠죠.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스몰 n0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따라서 자, 여기는 요 과정에 의해서 L분의 N은 n0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 외부에서는 세기가 모두 0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건수가 100회래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단위 길이 뭐였죠? L분의 N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N0라고 우리가 했었고 이것이 100이란 지금 의미입니다.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나왔고요. 5A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기장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올라야 되죠? 내부 자기장 H는 L분의 Ni에서 자, 요만큼이 N0I였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지금 100이고요. 곱하기 전류는 5죠. 그래서 500 암페어 턴 퍼 미터가 세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솔레노이드에서 외부 자기장을 물었습니다. 외부 자기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0 이렇게 또 굉장히 땡큐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공식 확인하고 문제 풀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자, 이번에는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겠고요. 역시 결론은 요거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림 살펴보면 자, 1번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자, 그럼 2번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자기장은요, 그 오른손 법칙 또는 우리 그 솔레노이드에서의 그 자기장 방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4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전류의 방향, 자기장은 이제 엄지손가락이니까 자,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따올까요? 요렇게 L은 둘레 길이 또는 자기장이 형성된 길이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된다 봤더니 또 원둘레네요. 원둘레가 되겠다. 그래서 또 2πr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πr을 요게 넣으니까 요렇게 2πr분의 ni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 H는 네, 요 내부 요것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미터, 건수 N인 환상 솔레노이드 나왔죠? 자, 이것의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짠 하고 이 그림이 떠오르면서 자, 여기 H는요 L분의 Ni였어요. 근데 L은 1이었죠? 1의 둘레 길이니까 2πr분의 Ni다. 여기서 N은 요 감은 횟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환상 솔레노이드 단어가 나왔고 내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하고 떠오르면서 H는 L분의 자, N에 감겨 있고 전류 I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둘레다. 2πr분의 Ni를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요 건수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수에 비례하죠? 자,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가 5m, 건수 350N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길이는 L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환상 솔레노이드고 4A 흐를 때 자기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오늘 탕하고 이게 떠오르면서 H는 L분의 NI는 2파이 R분의 NI다. 가문의 수는 350이고 전류는 4A. 그리고 현재 요 길이가 5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5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약분하니까 570, 280 암페어 턴 퍼 미터여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반지름 R미터인 환상 솔리노이드 또 나왔죠? 여기에 I 만큼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기의 H를 이게 4번이죠? H라고 하자. 그때 건수가 뭐냐? 그럼 여러분들 가볍게 짠하고 이 그림이 떠오르면서 H는 L분의 NI다. 근데 2파이 R분의 NI일 것이다. 이것이 H.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목표가 N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요거 반대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I분의 2파이 RH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원형 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형 코일은요.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요렇게 전류가 이제 흐를 때, 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아래로 요렇게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H가 되고요. 요 중심에서의 요 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바로 다음번에 할 건데 비오 사바르라는 법칙에 의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론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H는 2R분의 NI가 된다. 이 정도로 그냥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 R미터 건수 N인 원형 코일 나왔어요. 그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물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짠 하고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얘는 좀 따로 좀 외워주십시오. H는 2R분의 NI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N은 몇 번 건수가 더 감겼다면 이란 뜻인데 일반에서 2R분의 NI니까 자 여기 정답이 있나요? 어딨죠? 여기 있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A미터이고 건수가 1회인 N이 1회라는 얘기죠. 자, 원형 코일 나왔네요. 이때 I 암페어가 흐를 때 중심에서의 자기세기 물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탕하고 이걸 현장에서 그려주시고 H는 2R분의 NI인데 자 이거를 넣으니까 지금 2A분의 건수 1회 곱하기 I가 되겠죠. 2A분의 I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프랑스의 과학자 비오와 사바르의 실험을 바탕으로 자 도체의 자 미소 아주 작은 이란 뜻이에요. 아주 작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실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늘 해왔던 얘기죠. 전류가 흐르면 뭐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명확하게 또 구할 수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 식을 모양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림하고 제가 매칭을 최대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공식 결론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표시되어 있지만 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점 P에서의 요 그림하고 같이 한번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아셔야 되고 결론은 델타 H는 4파이 R제곱분의 I 델타 L 곱하기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미터드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분석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R은요, 요 R을 의미합니다. 거리가 되겠죠? 거리. 자, 무슨 거리냐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I 곱하기 델타 L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전류입니다. 미소 전류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장의 근원이라 그랬죠. 자기장의 근원은 뭐였죠? 전류였죠. 즉 움직이는 전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전류다 표현을 했었죠. 그 근원에 대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요 오래오래 또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 여기 전선인데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죠? 전류가 I만큼 흐르는데 델타 L 아주 작은 성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 델타 L만큼 흘렀을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분? 사인세타 성분에 대해서 분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4파이 R제곱 이렇게 해주시면요. P에서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그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요렇게 생긴 표시와 요렇게 생긴 표시 많이 볼 텐데 얘는 종이에 들어가는 방향, 이것은 나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거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딱 외워지거든요. 어떤 것이냐면은 짠 하고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자 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화살이 저 뒤에서 볼까요? 자 뒤에서 보면 요 깃털 자 이게 화살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그죠? 나오는 거, 화살이 이제 나오는 쪽으로 이제 보면은 요쪽을 보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화라고 이제 매칭을 하면요 절대 이거는 까먹지 않으니까 팁으로 좀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 종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필요한 거 한번 지워봤고 두 번째는 요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점 P에서의 자속 밀도. 결론은 델타 B는 파이 R 제곱분의 자 위는 똑같습니다. I 델타 L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요 앞에 뮤가 이제 곱해져요. 즉 투자율이 이제 곱해지는 것이죠.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즉 테슬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 다음 강에서 할 건데 자속 밀도 B라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에 뮤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뮤가 곱해졌을 뿐입니다. 위에 거에서도 차이점이 요거 하나 이제 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속 밀도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나는 잘 기억하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우리 전기장 앞에서 했던 전기장에서 전기장의 세기 공식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전기장의 세기 한번 볼까요? 자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 E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자 이게 사실 유사합니다. 요 Q는 뭐였냐면 전기장의 근원이었죠. 전기장의 근원. 공간에 놓여있는 정지에 있는 전하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기장의 근원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전기장의 근원 Q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 엡실론은 여기 자속 밀도에서 뮤로 나타납니다. 투자율로. 이것은 분자의 위치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에서 공식을 명확하게 안다면은 요 비오사벌의 법칙도 요 공식과 유사한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였죠? 전류가 굉장히 작은 미소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장이 발생하고 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여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주고요. 그림과 같이 딱 보니까 비오사버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이 부분 근원이 되는 부분이 I의 델타 L 곱한 거 여기 있죠? I의 델타 L 저기 근원 자기장의 근원의 사인 세타만큼 4파이 R 제곱.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하면 비오사버의 법칙이 이제 떠오르면서 자 여기 관련 없는 것들을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비오사버의 법칙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왼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 다 들어옵니다. 줄의 법칙은 1번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에서
여러 가지 자기장의 세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